안녕하세요. 오늘은 7월 2일, 화요일입니다. 본격적으로 7월 달이 시작이 됐죠. 네, 오랜만에 다시 이렇게 기록을 해보겠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전체적으로 봤을 때 S&P 500 맵을 봤을 때 뭐 크게 흔들림 있는 기업들이 많지는 않은 것 같은데 주가가 그래도 약간은 변동성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엔비디아는 최근에 상승을 계속했다가 살짝 하락을 했고요. 그 다음에 브로드컴도 뭐 3% 정도면은 그렇게 많이 하락한 건 아니죠. 그래서 이 정도 유지하고 있는 중이고, 팔란티어가 최근에 신고가를 140달러가 넘어갔다가 130달러까지로 조금 약간 하락했습니다. 네, 그리고 뭐 이렇게 팔로알토 네트워크스나 크라우드 스트라이크, 그 다음에 여기 포티넷 이런 기업들도 소프트웨어 기업이죠, 대부분. 그래서 소프트웨어 기업들이 약간씩은 하락을 했다. 네, 근데 이게 큰 이슈는 아니다라는 걸 볼 수 있죠. 근데 여기에서 가장 큰 이슈가 될 만한 거는 아무래도 현재로서는 테슬라겠죠. 네, 이거에 대해서도 저희가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테슬라는 아무래도 지금 정치적인 이슈와 약간 멀어질까 했는데 아무래도 이 자동차 규제와 연관이 돼 있다 보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 조금 하락을 한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외에 이제 GM이나 이렇게 포드 같은 전통적인 자동차 기업들은 오히려 이렇게 많이 상승을 한 걸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결국에는 소프트웨어와 연관된 것 기업들이 조금 지금 어느 정도 하락을 하고 있다. 그리고 최근에 오징어 게임 3편이 나왔죠. 근데 넷플릭스가 지금 오랜만에 주식을 봤는데 1200달러까지나 이렇게 올라갔어요. 네, 근데 오징어 게임이 많이 잘 나갔으면 좀 더 상승을 했을 텐데 약간의 하락폭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역시나 넷플릭스도 되게 장기적으로 봤을 때 세계 1위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 콘텐츠 산업으로 세계 1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넷플릭스도 장기적으로는 어느 정도 지켜볼 만하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메타도 최근에 좋은 소식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상승세를 어느 정도 보이고 있고, 그리고 메타도 이제 지금 AI 관련돼서 계속해서 신기술에 투자를 많이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자신들의 AI를 어떻게 보면 공개하고 있기 때문에 메타도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AI 칩도 계속해서 구매를 하고 있고, 이 투자 금액이 엄청나기 때문에 그거가 언제 회수될 수 있을지는 어, 한번 주목해 볼 만합니다. 그래서 오늘의 데일리 리포트를 한번 보도록 해보면, 오늘의 데일리 리포트 주제는 테슬라에 대한 규제 명확화가 필요하다. 그리고 팔란티어와 아이온큐가 확실히 아직도 고성장을 하고 있긴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주가가 많이 오른 것은 부정할 수 없기 때문에 조금 계속해서 좀 주의를 하는 게 필요하다. 그 다음에 지수 리밸런싱 이슈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종목별로 최신 주가를 보고 변동을 요약을 해보면 엔비디아는 중국 AI 칩 성장 기대하는 부분과 미국에서 수출 규제 우려가 부각되고 있는 부분, 이 두 가지가 조금 이렇게 부딪히고 있습니다. 테슬라는 로보택시 규제와 그 다음에 두 번째 분기에 인도량이 둔화되는 걸 리스크가 겹치고 있어요. 그래서 테슬라는 제가 봤을 때 최근에 200달러, 290달러까지 하락을 했었는데 이번 분기에 왠지 더 하락을 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팔란티어 같은 경우에는 러셀 지수 리밸런싱 이슈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좋은 부분은 S&P와 액센추어 파트너십을 맺었기 때문에 이 부분으로 다시 한번 어떻게 보면 주가가 탄력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아이온큐 같은 경우엔 그 내부자 차익 매도가 있었고 테슬라 반등 여파 이 부분으로 인해서 하락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양자 성과에 대해서 기대가 좀 완화되고 있고 그 다음에 새롭게 파트너십을 맺거나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아이온큐도 중립적으로 계속해서 바라볼 만합니다. 그래서 아이온큐 같은 경우에는 이번 분기에 또 어떻게 매출이나 영업이익이 잘 나올지 지켜보면은 그거에 따라서
어떻게 보면 주가에 반영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구글 같은 경우엔 EU 규제 완화 기대가 유지되고 있고 단기 조정으로 보입니다. 그다음 아마존 같은 경우에도 투자 기대하는 부분과 그다음에 수익 실현 압력이 교차되고 있습니다. 애플 같은 경우에는 시리 소송 합의 임박과 보상금 청구 가능성이 부각되고 있는데요. 애플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번 연도에 아이폰 17이 새로 나온다라고 기대를 많이 받고 있죠. 근데 그 아이폰 17이 과연 어느 정도 잘 나올지, 그 다음에 지금 트럼프한테도 압박을 받고 있고, 중국에서도 어떻게 보면 공장에서 제대로 생산을 잘 못하고 있죠. 그러고 있기 때문에 과연 그러한 부분들이 주가에 영향을 어느 정도 줄 수 있을지, 그 부분도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브로드컴 같은 경우에는 목표가 조정 가능성이 경고가 됐었는데 일부 차익 매도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브로드컴도 탄력을 받아서 상승을 많이 하다가 잠시 주춤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조금 다른 기업들만 봐보면 팔란티어가 급락한 요인이 있는데 지수 리밸런싱 영향과 높은 밸류 부담 이거는 항상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단기적으로 조정했다. 그 정도로 우리가 바라보면 좋을 것 같고요. 펀더멘탈적인 부분에서는 엑센추어와 연합을 발표를 해서 이 정부 AI 수요가 기대가 상승했습니다. 예. 그래서 장기적인 관점에서 계약 실현 여부를 계속해서 확인하면서 분할 매수를 조금 고려해 보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최근에 신고가가 140달러가 넘어갔기 때문에 한 120달러까지로 좀 더 하락을 하게 되면은 팔란티어는 분할적으로 매수를 해볼 생각입니다. 저 같은 경우도. 아이온큐의 하락 원인은 가격 조정하고 밸류 부담 역시나 비슷하죠. 그 다음에 시장 변동이 반영한 걸 볼 수가 있고요. 근데 펀더멘탈 측면에 있어서 좋은 부분은 텍사스주의 이 양자 인프라를 지원하는 부분이 새롭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법적으로 통과가 돼서 이 정책적 뒷받침이 좀 유의미해졌습니다. 그래서 전략적으로 봤을 때 이 기술 성과, 그러니까 아이온큐의 기술 성과를 지속적으로 체크하면서 역시나 분할 매수. 지금 40달러대죠. 그래서 사실 아이온큐 같은 기업들은 너무나 혁신적이지만 너무나 변동성이 심하기 때문에 저는 아이온큐 같은 경우 현재로서는 조금 홀딩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아이온큐는 좀 더 저는 공부하면서 지켜볼 생각입니다. 네, 테슬라 같은 경우도 폭락 배경을 봐보면 로보택시 규제가 논란이 재점화되고 있고요. 그래서 트럼프와 막 지금 뭐 트위터에서 막 싸우고 있죠. 근데 그게 저 같은 경우에는 그냥 단기적인 이슈라고 생각합니다. 그것 때문에 장기적으로 테슬라의 펀더멘탈이 흔들리진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2분기에 인도량 감소가 지금 점쳐지고 있어요, 이미. 그래서 매출이 조금 하락해서 그게 주가에 안 좋은 영향을 줄 거라고 좀 생각을 하고요. 펀더멘탈 측면으로 봤을 때는 혁신적 기술은 역시나 계속해서 유효합니다. 네. 뭐 뉴럴링크 같은 것도 있고 스페이스 X도 계속해서 혁신적으로 일을 하고 있죠. 근데 안전성 검증이나 이 규제 해결이 조금 잘 안 되고 있다 보니까 이번 연도에 그게 주가에 반영이 이렇게 올바르게 되기에는 조금 어려울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전략적으로 봤을 때 밸류에이션 조정 구간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규제가 확실화될 시에 그때부터 또는 그거에 대한 어떻게 보면 뉴스나 공부들을 계속 해보면서 규제가 어느 정도 풀리면 그때부터 분할 진입을 전략하는 걸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엔비디아가 최근에 어떻게 보면 가장 저는 안정적인 기업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를 조금 안정적으로 규제 부분에 있어서도 그렇고, 그다음 CEO가 어떻게 보면 막 정치적으로 이렇게 싸우거나 그런 부분도 없고, 전 정치적인 중립성을 굉장히 잘 지키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엔비디아가 그런 안정성 측면에서는 굉장히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정을 받은 부분은, 근데 조정을 그렇게 많이 받지도 않았죠. 그래서 미국의 AI 칩 규제 강화 우려와 중국 경쟁사 IPO, 그러니까 지금 중국도 굉장히 조금 중국 내부적으로 조금 위험한 상태예요. 시진핑 주석이 지금 어떻게 보면 뭐 밀려날 수도 있다. 뭐 그런 얘기들이
계속해서 흘러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투자 심리에 대해서 부담을 중국 내부에서도 많이 느끼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럼에도 이제 펀더멘탈 측면에서는 코어웨이브나 HP, 그다음에 IBM과 파트너십 확대를 맺으면서 이렇게 센터들, 뭐 AI 관련된 센터들, 그 다음에 AI 리더십을 계속해서 공고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엔비디아가 어떻게 보면 이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줄다리기를 굉장히 잘 하고 있다라고 보이고요. 전략으로 봤을 때는 단기 조정은 분할 매수의 기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어떻게 보면 엔비디아 같은 경우가 최근에 150달러, 지금 어제까지만 해서 봤을 때 153달러까지 갔었죠. 그래서 지금 어떻게 보면 최근에 많이 상승을 했는데, 그럼에도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 200달러가 충분히 넘어갈 수 있는 밸류에이션과 가능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단기 조정 때는 좀 분할 매수의 기회다. 그리고 전고점 영역에서 모멘텀을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면서 공부를 해나가면은 엔비디아는 꽤 안정적인 기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게 해서 결론을 말씀드려 보면은 역시나 AI 인프라 관련된 핵심주들, AI 인프라라고 하면 우리가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를 잘 다룰 수 있는 기업이라고 생각을 해보면 좋겠죠. 그래서 그 중심에 어떻게 보면 엔비디아가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규제 명확화가 이루어질 때까지 조금 보수적인 분할 접근이 필요하겠고요. 그다음 팔란티어와 아이온큐 같은 경우도 역시나 약간 다른 부분으로 기술이나 계약 실적 확인. 그러니까 아무래도 팔란티어와 아이온큐는 물론 대한민국에서 봤을 때 시총이 굉장히 커요. 하지만 미국 측면으로 봤을 때는 아직도 성장하는 기업이기 때문에 원초적인 기술과 이 계약 실적을 계속해서 확인해 나가면서 아직도 이 아이온큐와 팔란티어에 대해서는 단순 테마형이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도 조금 보수적으로 접근하는 게 소규모로 진입을 하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나 애플 같은 경우에는 합의 이후 기능 발표에 대해서 기준으로 재평가 흐름을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저는 아직은 약간 애플은 좀 보수적으로 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애플에 대해서는 아직 최근에 매도를 다 하고 신규 매수는 안 하고 있는데요. 왜냐하면 애플보다 저는 애플의 혁신은 최근에 잘 보이지 않고 성장세, 물론 애플은 저는 시총 순위로만 봤을 때도 애플은 굉장히 안정적인 기업이라고 보이는데요. 근데 그럼에도 애플에 대해서는 이 성장성이 잘 보이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 애플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는 굉장히 기대는 하고 있지만 그게 아직 뭐 정확한 매출이나 그 다음에 어떤 제품이나 서비스로 잘 보이지 않고 있기 때문에 애플에 대해서는 아직은 좀 생각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펀더멘탈 우위 기업 위주로 분할 매수를 하고 그 다음에 리스크를 분산하는 거. 리스크를 분산한다는 뜻은 결국에는 다양한 자산군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래서 금이나 비트코인이나 그 다음에 현금 비중에 대해서도 자신이 갖고 있는 이 자산 규모에 따라서 꼭 리스크를 분산해 보는 거를 정리를 해 보시길 바랄게요. 저 같은 경우에도 한 달에 제가 사용해야 될 현금 금액들, 현금에 대해서도 꼭 이렇게 미리 마련을 해 놓고요. 그렇기 때문에 양도세 처리나 이런 것들도 저는 어떻게 보면 항상 생각을 하면서 리스크를 분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어떻게 보면 주식에 이렇게 몰빵해서 투자를 하기보다도 내가 현금이 지금 얼마나 있는지 꼭 고려를 하시면서 투자를 하시길 바랄게요. 네. 가장 중요한 건 나의 현금 비중에 따라서 투자를 하는 거다.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도 고려를 해보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해서 오늘의 데일리 리포트 마무리 해보도록 하겠고요.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